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요, 클레마티스 키우는 거 좀 가볍게, 간단하게 총 정리 한번 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꽃이 한참 피어나고 있고 그 꽃들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피어나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흰색도 보여드리고 푸른색도 보여드리고 붉은색 클레마티스가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집에는 보라색 계열이나 붉은색 계열, 흰색 계열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까지도 영상에 담아보면서 키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 지금까지 여러 영상에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묶어 놓는다는 개념으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화려한 계절의 여왕답게 화려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정원이 지금 제일 예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완벽하게 왕성하게 푸르러 있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색감과 적당한 꽃들이, 싱싱한 꽃들이 피어나는 가장 완벽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 행사도 많고 5월달이면 어버이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뭐 이러저러한 휴일들 많으실 건데, 저희는 또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무렵에 항상 앞에 아치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시기다 보니까 좀 행복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그래서 미리 이렇게 꽃 달고 다녀요. 결혼 기념일 달이기도 하지만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달고 있으면서 부모님들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집에 우리 집 아들아이가 신경이 좀 둔해서 이런 것들을 챙겨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아빠 거랑 제 거랑 좀 미리 사서 받았어요. 할 건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서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린이날은 이제 커서 지나갔으니까 어버이날 주간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계속 차고 다니는, 모든 옷들 차고 다니면서 엄마도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담이 길었죠? 클레마티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레마티스가 앞마당 아치가 이렇게 보이고요. 뒷마당에도 클레마티스가 있고, 제가 지금 보이는 정면에도 클레마티스가 보이는데, 제가 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서 삽입시키면서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클레마티스가 많이 있어요.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긋나게 나는 잎을 가지고 있는 클레마티스이긴 한데요. 지금 이 시기가 꽃은 한창 피워주는 시기입니다. 보통 5월에서 9월까지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우는 여러 종들이 있어요. 5월에 가장 왕성하게 많이 꽃을 피워내는 시기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꽃을 어떻게 잘라주느냐에 따라서 9월까지 한 번 더 피거나 하나씩 하나씩 피워내거나 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꽃 피는 시기에 따라서 보통 크기는 세 종류로 나눠요. 5월보다 조금 더 일찍 피는 4월에, 그때쯤에 피어나는 큰 꽃 의아리, 클레마티스에 놓지는 않는데 몬타나 계열 꽃이 있어요. 몬타나 계열 의아리는 분홍색, 흰색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저희 집에는 분홍색과 흰색을 두 개를 심었었는데 지금은 아치에 흰색만, 처음에는 초록색의 꽃이 되어서 흰색으로 변하는 꽃인데 그 꽃만 남아있고, 이 흰색 몬타나 같은 경우는, 저희 정원 같은 경우는 큰꽃 의아리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보통 분홍색 몬타나 의아리는 2주 전부터 벌써 피어서 꽃잎이 약간 지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종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피는 종이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큰 종류이고, 세 번째는 늦게 피지만 6월달에 피지만 거의 한 번만 피는 종이 있는데, 저희 집은 대체적으로 5월까지는 한 번씩은 다 피는 것 같고, 꽃을 자르면 이 꽃이 다시 한번 피워주는 그런 클레마티스 종에 들어간 여러 색깔을 가진 클레마티스가 다양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하원에서 사면 꽃이 많이 피어져 있어서 겨울 동안 온도를 잘 맞춰서 출하되기 전까지 많은 꽃을 피워서 그런 클레마티스가 유통이 되죠. 그 꽃을 데리고 와서 화분에 그대로 심어두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떼서 화분으로 다시 다른 지지대를 세워서 심는 경우도 있고, 땅으로 노지로 옮기는 경우도 있죠. 그거 하나하나 떼려면 정말 가지 몇 개씩 부러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심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4월에 심거나 늦가을보다는 초가을에 다시 한번 심어주는, 심는 시기로는 초가을까지는 심어서 화분이든 노지든 월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나리아 제비과 덩굴성 식물인데요. 덩굴성이기도 해서 계속 줄기를, 지지대를 가지고 올려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낮게 나는 새순을 계속해서 잘라서 봄이 되면 새순을 내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서 새순을 받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뒷마당은 울타리로 해뒀기 때문에 줄기를 올리다 보니까 제가 밑에서 자르지 못하고 계속 오래된 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끔 그렇게 긴 울타리 같은 경우는 죽은 줄기를 꺼내서 제거하거나 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 물주기인데요. 클레마티스 물주기는 화분하고 노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겨울 동안 월동을 하는 클레마티스는 노지에서는 거의 물을 주지 않고 눈이 내리고 얼면서 해동하면서 그 자체로 잘 버티는 것 같고요. 화분에서는 겨울 동안 혹시 실내로 들이고 있거나 화분을 밖에서 그대로 둔다 그러면 날이 따뜻할 때 햇볕이 환하게 비칠 때는 물을 한 번씩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노지 화분에 있는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햇볕 나기 전에 물을 듬뿍 주면 좋다고 하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여름철에 땡볕이다 보니까 뿌리 근처에는 그늘이 질 수 있도록 햇볕이 직접 닿지 않도록 뭔가 감싸주거나 작은 화분들을 놓거나 아니면 집비식물 같은 걸 심어 두어서 덮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치가 좀 많아요. 아치가 많다 보니까 줄기를 계속 올려야 하는 그런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월동을 하고, 이른 봄이 되어도 줄기를 잘 자르지는 않아요. 보통 줄기를 자르는 시기는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 정리도 해야 되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덩굴이 섞어져 있으면서 어디가 죽었는지 어디가 살고 있는지 새순이 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봄철에 아니면 꽃이 피고 났을 때 죽은 줄기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끊어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살살 정리해도 될 것 같고, 2월달에 좀 불안하잖아요. 너무 이르면 불안하긴 하죠. 새순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어떤 게 죽은 건지 어떤 게 산 건지 모를 수 있으니까, 새순이 나고 나면 나지 않는 줄기들 보면 좀 잘라내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야치다 보니까 이 아치에 올리려고 계속 줄기를 몇 년에 걸쳐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밑둥을 짧게 잘라도 새순을 계속 받아요. 새순을 계속 받다 보면 건강한 새순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담이나 높게 이제 올리려고 치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좀 낮게 잘라서 새순을 키우다 보면 저 높은 담장에는 올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지 않다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보통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양 옆에서나 좀 낮은 데에서는 목질화가 돼버리고 밑에서는 잘 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치를 만들거나 담을 만들 때는 그런 거 잘 구상하셔서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줄기를 자르는 데 있어서도 한 군데에서 반듯하게 잘라버리면 또 거기서만 꽃이 피거나 거기서 똑같이 길어져서 자라는 그 구간에서만 꽃이 피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줄기를 잘 구분 지어서 세심하게 잘 살펴본다면 길이가 좀 다르게 생기도록 사선이나 순차적으로 여기는 좀 짧게 그다음 길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라 놓으면 클레마티스가 고루고루 좀 예쁘게 위에서도 잘 피지 않을까라는
몇 년 동안 키워본 사람으로서의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름지기인데요. 이 거름지기는 특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거름이 있긴 한데 알 영양제가 더 있고 유기질 비료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좋게 나오는 성분들이 있는데, 새순이 나기 전까지는 비료를 좀 뿌리거나 적당하게 이렇게 흙 사이에 묻어두거나 이에 뿌려도 좋은 것 같은데, 클레마티스 새순이 난 다음에는 비료나 유기질 비료, 영양제 같은 거는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순들에게는 좀 독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화분 언저리에 유기질 비료, 개분 같은 거름을 줬는데 다 마르고 죽었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도 생각해보니 2주 전쯤에 좀 건강하게 자라라고 유박이나 거름 종류를 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거를 종합해 보니 어님 모르게 죽는 경우는 잘 크라고 거름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돼버린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죽는 원인으로는 봄철에 냉해를 입기도 하고요. 달팽이의 뿌리 습격도 받고 줄기 습격도 받고요. 그리고 곰팡이 균에 노출돼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클레마티스 삽목인데요. 보통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2번 정도 그 삽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 3번 정도도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정도 꾸준히 삽목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드린 경험자의 입장으로서 보면 3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 봄철, 지금 딱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올해 난 줄기에서 2마디 정도 남기고 깊게 꽂아주거나 꽂아두고 한 달 이상은 지켜보셔야 되고요. 제가 많이 해본 경험으로는 줄기가 좀 튼튼하고 좋은 줄기는 마디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디 하나, 간격이 낮은 클레마티스도 마디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삽목이 가능하고요. 2~3마디를 가지고 하면 겨드랑이에서도 뿌리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마디 정도를 남기고 삽목을 하는 거, 겨드랑이가 땅에 묻혀지도록 이렇게 묻으면 뿌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훨씬 성공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꽃이 떨어진 클레마티스 줄기를 잘라주세요. 하나, 2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둘. 이것도 마디 하나짜리. 요거는 마디 2마디짜리. 하나, 2마디. 여기 땅에 묻게 해주세요. 여기도 뿌리가 날 수 있어요. 여기는 마디를 땅에 묻었고, 여기는 1마디짜리, 여기는 2마디짜리, 1마디는 땅에 묻었고요. 마디 하나는 적당한 흙에 높이하고 맞춰.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게, 삽목해서 한 달 정도, 저는 보통 한 달 반까지는 지켜봐요. 한 달 반 정도까지 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뿌리가 살짝 이렇게 들어보면 뿌리가 보이거든요. 그때 뿌리가 났다고 또 거름을 올리거나 했을 때 보통 안에서는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삽목한 삽목둥이는 절대 거름 하지 않으시고, 겨울 동안 실내에서 월동을 좀 잘 보내고, 약간 작은 포트다 보니까, 삽목둥이다 보니까 안에서 겨울을 보내고 밖으로 이른 봄에 1년 정도 화분에서 키우다가 밖으로 내도 되고, 그래서 밖으로 심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또 계속 영상들에서 클레마티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씨앗으로도 자연 발화가 가능하죠. 저는 일부러 하지는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가 된 경우를 4개 정도, 5개 정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4개 정도는 화분에 심었고, 1개는 자연스럽게 나서 남천 아래에서 남천을 타고 이제 올라가도록 할 건데요. 씨앗 발화는 새싹이 나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나서도 성장이 좀 둔합니다. 1년, 2년이 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성체를 가지고 있는 큰 클레마티스를 사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잘 크는 클레마티스는 150에서 2m까지 큰다고도 하지만 150cm에서 거의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앞마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고 항상 저 크기에서 머물러 있고, 새로운 순들이 올라가려고 되게 열심히 뻗어 나오고 있는데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크게 줄기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기를 좀 많이 올려서 화려하게 예쁘게 좀 보이고 싶다 그러면 줄기를 매년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클레마티스가 한 곳에서 뭉쳐있게 피지 않게 하려면
크기를 나눠서 짧게, 길게, 그 다음 길게 이렇게 올라가게 잘라내면 참 고루고루 꽃이 뭉치지 않고 예쁘게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고요. 저도 올해는 잘 걸러내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한꺼번에 싹둑이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아치에 올라가는 것도 어느 순간 이제 뭉쳐 있다 보니까 줄기가 이제 분리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한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올라가는데 좀 힘겨워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다이소에서 반듯한 긴 봉을 사서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걸었어요. 거기도 줄기가 뻗어서 비어있는 옆으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작업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거기서 잘라주면 다시 한번 꽃이 피어나기도 하죠. 꽃이 지는 그 아래 바로 꽃대만 잘라도 되고 좀 길어진 줄기다 그러면 두 마디 정도, 한 마디 정도 아래에서 2, 3cm 정도 남기고 잘라내면 또 피어놓은 곳에 그곳에서 새순을 뻗어서 다시 한번 꽃을 피워내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클레마티스 제가 우리 집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여드리면서 클레마티스 총정리라면 총정리 여러분들이 한 곳에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제가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서 학습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클레마티스 너무 이쁜데 계속 죽어버려서 실망이에요 그런 마음 계속 극복하시면서 키워나가고 예쁘게 키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